저는 지스트로 다시 올 것 같은데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스트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칼퇴가 줄 수 있겠죠? 지스트의 엄청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땅이 평지라는 겁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더 가깝게 친밀하게 소통하고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상현이고요. 저로서는 이제 어떤 대학이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그냥 동의하면서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향의 지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학교들을 이제 찾아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던 와중에 지스트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홍보 자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랑 되게 지향점이 잘 맞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스트를 점점 알아나가다가 여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점은 아까 말하셨던 대화식 소규모 강의와 그리고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워낙 뭐랄까요 그런 열망이 있었어서 대화식 소규모 강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바랐었고 그래서 이제 지스트에 더 이제 끌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부보다 대학원이 많이 크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소통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에서 뭔가 이렇게 질문과 토론이 이제 오가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시면 지스트에서 재밌게 생활하고 하는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수 대학에 가서 거기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희소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버클리 서머 세션의 경우에도 지스트에 많은 학생들이 가지만 사실은 한국의 대학생 중에 UC 버클리에 가서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고 학점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학생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99% 이상의 학생들이 전혀 갖지 못할 만한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게 지스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희소하고 소중한 기회라는 걸 이제 알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해외 프로그램 버클리도 그렇고 칼텍도 그렇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해외 학생들, 해외 대학들도 그렇게 아주 다르진 않구나. 오히려 또 지스트가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게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유학을 가는 입장에서 해외의 대학에 전혀 모르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있겠죠. 해외 학생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뭔가 엄청날 것 같고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녀보니 뭐 그들도 비슷하더라. 뭐 거기 렉처라든지 거기 학생들이라든지 홈워크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네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계기도 되기도 했고요. 제가 2020년 8월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2019년 초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대학원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는 게 1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 8월에 입학하는 예정이라 그러면 2019년 9월, 10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이제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한 3, 4월 되면 이제 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혹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준비할 때 이제 1년 이상 먼저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9년 초부터 이제 GRE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학교들 리스트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플은 사실은 제가 이미 칼텍 지원을 하게 되면서 110점이라는 꽤 높은 좋은 점수가 있어서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GRE는 2019년 1월이었나? 그쯤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영어 말고는 사실은 추천서라든지 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당장 그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연구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수님과의 관계들 상에서 오는 추천서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제 추천서로 보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실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바이트, 그 CV 이력서죠. 이력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문화인데, 한국의 문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왔으니까 미국의 문화라든지, 뭐 유럽에 가고 싶으면 유럽의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내가 사는 게 좋을 거냐라는 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과의 핏, 뭐 연구 핏도 그렇지만 교수님과의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내가 한국에서 간다면 이런 연구실을 가겠다, 외국에 간다면 이런 연구실을 가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서 있으면 그 교수님들이 나랑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판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3번째는 연구 분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강한 분야가 있고, 한국에서 잘 하지 않는 분야라든지 한국에서 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 거가 만약에 한국에서 좀 찾기 어려운 분야다, 혹은 외국에 좋은 뭐 대가가 있어서 거기서 가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가지 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삶은 하나의 여정이고 뭐 하나의 산책과 같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산책을 하면서 뭐 저기를 가야 된다 하고 산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예쁜 꽃이 있으면 둘러보고, 저기 좀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또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재밌어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좋은 산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저희의 삶도 다양한 것들, 관심이 가는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때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만큼 하고 있고 남들이 이미 저만큼 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나의 페이스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서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새 또 나도 이만큼 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또 잘 자신의 삶을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한 방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이제 대학 경험에서 특히 이제 다양하게 누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